D는 0을 써야겠죠? 완전 제곱식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D는 0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지금 짝수니까 짝수공식 쓰죠. 4분의 D가 절반의 제곱. 우리 이제 뭐 할지는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판별식을 구해야겠지. 결국엔 요거 한 다음에 는 0을 할 건데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하면 A제곱 K제곱 2ABK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0K 마이너스 9. 오케이, 전개는 끝났어. 자, 내림차순으로 K 입장에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게. 요게 2차고 1차는 2AB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상수항은 B제곱 빼기 9.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빵이면 되겠죠? 전부 다? 빵, 빵, 빵. 이렇게. A 값 구해줬고, B 값 구해줬고, 대입하면 C 값 구해주고. 이렇게 돼. 물론 이제 A가 뿔마 1, B가 뿔마 3인데, 여기서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A 값 1, B 값, C 값 3,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124, 125 더 질문 없니? 오늘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여러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써갈게. 적절하게. 알겠죠? 자, 너무 작나? 요게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 가지 풀이를 알렸어. 어떻게 했냐면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2yx 그 다음에 상수항 y 관련된 건 다 상수항이죠. x 입장에서 ky제곱 아이고 x 하나 뺐네. 플러스 마이너스 2y에 더하기 6 요게 x항이고 나머지 전부 다 상수항. 이렇게 했을 때 요 뒷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 맞죠? 그 경우에는 요거 인수분해를 뜯어가지고 싹싹 해서 여기 되는 걸 찾았으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잖아. K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해를 잘 하면 돼. 이거를 만족하는 1차식의 인수분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근이 있어서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그 말인 즉슨 여기가 지금 y에 대한 1차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근의 공식 한번 써봐. 근의 공식 쓰면 뭐 어쩌고저쩌고 분의 얼마 루트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루트 안의 부분이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b제곱만 계산해봐. 뭐 어쩌고 이렇게 뭐 y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를 이렇게 여기 들어갈 거잖아. 근데 이 루트가 벗겨지지 않으면 결국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루트 y가 살아있는 느낌인 거야. 맞지? 이 식에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이상 루트 y라는 게 지금 x 시간에 들어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x라는 근이 루트 y가 나왔다고 쳐봐. 뿔마 루트 y.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xy에 대한 1차식이 아니죠. 루트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돼? 그치? 그러려면 조건이 뭐겠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요 루트가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을 내면 뭐야? 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의 판별식 부분이죠. 여기가 그 판별식이 또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해서 d의 d가 0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가 되니? d의 d가 0인 거야. d가 요 놈의 d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그 놈의 d가 다시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해서 요거 판별식을 구해볼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처음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맞아요. 요 개념이. D의 D가 0이다. 요 개념이. 요게 지금 D 구한 거죠. D.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K의 Y제곱에다 12Y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요 놈이 판별식이고 요거의 D가 또다시 0이 돼야 돼. 판별식을 다시 한번 구하는 거지. 또 짝수공식 써.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놈이 이제 뭐가 되면 돼? 빵이면 된다. 이거 풀면 되죠. 4로 나눠. 그래서 뭐 전개하면 8 플러스 K가 여기니까 K 값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되겠죠? 왜 D가 0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몇 프로? 70%? 자, 그 다음. (125쪽) 더 있니? 없으면 6쪽 7쪽 91번. 오케이. 자, 세변 길이가 ABC래.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 이거 약간 뭐 그냥 센스인데 넓이 구하라고 하니까 직각삼각형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직각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이겠죠. 넓이 구하시는 삼각형이면.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식이 나오든가 아니면 A는 B는 C라는 식이 나오든가. 봐봐.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야매가 아니라 좋은 수학적 직관이야. 넓이 구하라고 묻는 걸 봤더니 넓이 구하라고 쓰니까 직삼 아니면 정삼인데 정삼각형이라고 쳐봐. 그럼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3A제곱이지 좌변이. 그게 50 돼야 되지. 근데 A제곱이 그러면 3분의 50 돼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자연스러워하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100% 직각삼각형이지. 이해되죠? 이런 게 야매가 아니라 직관이야, 직관. 묻는 걸 통해서 조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가족권 해석해 볼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는 D는 0을 쓰면 되겠네. 자,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보자. A 빼기 C의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 마이너스 2bx. 자, 쓰면서도 살짝 이제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상수항 A 더하기 C 는 0이다. 자, 짝수공식 쓸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딱 피타고라스 나오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빡이니까 어서고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직각삼각형 됐죠?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2분의 1 BC를 이제 구하면 끝난다. 되겠지? 근데 이제 나조건을 써먹어야 되니까 요 A제곱 자리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집어넣으면 2배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50이다. 요거 얻었으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25다까지 구했겠네?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지금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이건 뭐 16 아니면 9겠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16, 9라고 놔요. 그럼 B 값이 4, C 값 3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네.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4 곱하기 3의 2분의 1 때리니까 6이 되시겠다. 이게 정답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 잘했니? 조금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가족권은 뭐 좀 과장부 태정하려면 가족권은 볼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 그냥 보자마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삼각형 일리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빨리 굴렸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무조건 만족해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어제도 WLOG를 설명했잖아. 그치? 그럼 WLOG에 의해서 빗변이 누구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맞죠? ABC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내가 B제곱을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놔도 돼요. 맞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지.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연습을 좀 이제 하는 게 좋겠지. 자, 그 다음 또 126, 127쪽 질문 더 있니? 없으면 128, 129. 여기 없어? 그러면 130, 131쪽 404. 자, 두 근과 계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보니까 우리 어제 연습했죠. 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모으기로 했었지? 그치? 그래서 모으는 거야. 알파끼리 모아봐. 알파끼리 4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 알파끼리 모았고요. 그 다음에 베타끼리 모아 2베타 제곱 6베타니? 이렇게. 자, 그리고 근이니까 대입하는 식도 써야겠죠?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9는 0. 그러니까 2차식는 빵 할 때 2차식 값 구하라. 그러면 차수 떨고가 편하다 라고 했었죠? 단순 나눗셈 아니면 차수 떨고기인데 2차 이렇게 차수 같을 때는 그냥 차수 떨고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랑 이제 연습을 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는 그냥 알파 제곱 이꼴 정리를 해서 요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4알파 제곱은 요거의 2배일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더하기 12알파 돼서 18이 되는 거죠. 18.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런 연습이 난 잘 돼 있으니까 2알파 제곱 6알파가 그냥 여기에 통째로 2배로 들어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 연습이 잘 되면 그냥 바로 보이니까 여기 지금 9잖아. 9, 2, 18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18이고 두 번째도 그냥 바로 그냥 9가 되겠지. 그래서 18 더하기 9로 계산할 수 있다. 되니? 이해됐어? 됐죠? 괜찮죠? 자, 또 더 이상 없어요. 이 페이지에. 그러면 여기 어제 우리 보니까 133쪽을 넘겼더라고. 여기 다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자. 412, 413, 414도 내가 다 풀어볼게요. 요거 하고 어제 하던 데 이어서 좀 해볼게.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써요. 그리고 대입한 게 성립한다를 또 써요. 자, 알파 제곱 3알파 마이너스 1까지는 쓸 거야. 맞죠? 여기까지 해놓고 저놈의 두 근이 또 mn이래. 그럼 쟤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써놔. mn이 마이너스 2 그리고 m 대입한 것만 써놓자. m제곱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2는 빵.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딱 저식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라 한번 생각을 해봐. 저거 봤을 때 m 더하기 알파, m 더하기 베타, 그리고 m 더하기 알파, m 더하기 베타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하고 싶니? 전개인데 두 개 자르고 싶지 않니? 그죠? m은 m끼리, n은 n끼리. 전개해봐. m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m 하고 알파 베타 이렇게 따라하고요. 근데 뒤에는 뭐 지금 꼴이 비슷하니까 얘부터 일단 그냥 대입할 수 있는 거 대입해볼게. m제곱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뒤에 거는 식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랑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 요거 곱한 게 답이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서 뭐 쓰면 되겠니?
요거 쓰는 거죠 뭐. 2차식 0 할 때 2차식 값 구하라. 차수 떨구기 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식이 m제곱이 5m 플러스 2니까 대입을 하면 5m 플러스 2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요것만 정리해 볼게요. 2m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2m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4mn 플러스 2배의 n 플러스 n 플러스 n. 이거 대입만 하면 이제 끝나겠지. 이해되겠니? n 플러스 n이랑 mn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죠? 자, 13번. 이것도 우리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문제지? 두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 6이고 3이야. 그거 대입한 거 쓰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해놓고, 자, 뭐야, 이번에. 고차식 값 구하기네? 나눗셈 해야지 뭐.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 6. 요거 나눗셈 하자. 물론 차수 떨구기 해도 돼. 본인이 편한 거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보통은 고차식 값 구할 때는 나눗셈이 편하니까 나눗셈을 해볼게. 이걸 써왔죠? 자, 2알파. 그러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해서 깔끔하게 지워지네. 알파 제곱만 남네. 한 번만 더 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하면 6알파 마이너스 3 남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요 나머지가 정답이라고 했죠. 위에는 그냥 지워질 거니까 여기가 빵이니까. 그죠? 얘 곱하기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데 이놈은 지워질 거잖아. 그래서 얘가 답이다. 구하는 건 뭐야? 그래서 루트에 6알파 마이너스 3만 남아있다 라는 얘기지. 그리고 루트에 6베타 마이너스 3 요걸 이제 구하면 돼.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런 추억을 살리는 거야. 기본 문제에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했던 추억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양변 제곱하는 거지. 제곱. 이거 제곱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 제곱해볼게. 그러면 6알파 마이너스 3 6베타 마이너스 3 그리고 2배 6알파 마이너스 3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여기는 일단 처리 끝났죠? 여기는? 그치? 자, 뭐 계산을 해볼게. 6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하면 36 빼기 6이죠? 30이네. 30. 요거 구했고 뒤에 거 구해볼게요. 요거 36 알파 베타에 18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여기다도 대입을 해보면 108. 그 다음에 6 곱하면 얘도 108이네. 플러스 9 해서 9의 루트 씌운 거니까 3이고 2 곱하면 6 되겠네. 그래서 요 놈이 일단 36인 거죠. 36. 따라서 원래 거는 루트 취하면 되니까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되겠니? 자, 그래서 이 13번처럼 이렇게 루트 들어있는 거로도 시험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15번. 14번. 14번이 일단 이런 게 조금 어려운 학교들에서 응용이 이런 걸로 좀 많이 되는데,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작성해 볼게. 구하는 식 써보면 베타에다가 P알파야.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P베타야.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좀 예쁘네? 하고선, 요거 두 개는 2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알파 베타다. 뭐 이거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런 표현에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걸로 그냥 순수하게 대입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풀이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니? 이거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나는 이제 훈련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대입한 거 빵이다 까지 쓰면 는 0이니까
이거 가지고 요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요게. 그쵸? 요게. 그래서 2차식 영할 때 2차식 구하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차수 따구기를 하면 되겠지. 한번 해볼까?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바꿔. 그래서 원래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의 2배를 구해야겠지, 일단. 2알파 제곱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니까 이걸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죠. 그리고 이것만 계산하면 일단 뒤에는 똑같겠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네?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에다가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0알파 베타 플러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14번이었어요. 하고 넘겨서 어제 하던 데 이어서 좀 해보자. 어제 그 근해 공식 잘못 본 유형 있잖아. 그거 이해됐니? 잘 됐어? 계수 잘못 본 유형도 이해 잘 됐죠? 여러분,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435는 할 줄 알겠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 나온다면 한 문제 나오는데 괜찮아?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그래도 건드려줄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건 그냥 근해 공식만 쓰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자, 짝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절반 뿔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x에서 2 플러스 루트 2i 하나 빼고 그 다음에 x에서 2 마이너스 루트 2i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복수수 범위 인수분해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근해 공식 쓴 다음에 그냥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36번처럼 이렇게 최고참 계수가 3이 붙어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앞에다 3만 곱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근해 공식 쓴 다음에. 자, 어제 우리 437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438번 볼게. 선생님이 어제는 테마를 이제 그 2차식 는 0 그거로 잡았다면 오늘은 이제 요거 입 테마가 되겠죠? 이거 한번 쭉 훈련을 한번 해볼게. 자, fx는 0에 한근이 x는 마이너스 2래. 그럼 f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죠. 다음 중에 3을 반드시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그러면은 어제 쌤이 얘기했던 게 요 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이 조그만 x에.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f6이니까 이건 모르죠. 틀렸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f-2네? 되네? 요거 되는 거고요. 요거 집어넣으면 9 빼기 6 f3이네? 요거 안 되고 요거 3 넣으면 f-1이지. 이것도 안 되고 3 넣으면 f2지? 이것도 안 되고 요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죠? x자리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어제 얘기했던 거지? 기억하시고. 자, 39번 어제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 f를 0으로 만드는 이 세모는 오로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f3x-5라는 요 방정식을 0으로 만들려면 똑같이 테두리는 f니까 이 세모 부분이 알파고 베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f라는 애를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따라서 3x-5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x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5 3분의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 구하래. 곱을 구하면 9분의 알파 5 베타 5 전개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 5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지. 자, 9분의 얼마니? 4
더하기 25 더하기 25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6이 되겠네. 그 다음 자 요거 조금 다르거든? 440번 봐봐. 조금 달라. 요런 걸 잘해야 돼 이제. 한번 풀어볼까?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고 나랑 한번 같이 좀 해보자. 44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A 차이점은 이게 정석대로만 잘하면 돼. 요거의 근은 어디에 대입해야 돼? 여기에 대입하는 거지, 여기에. 그쵸? 그게 알파고 베타래. 그럼 성립하는 식이 뭐야?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하겠죠? 요게 0이다를 끌어내야 되겠지? 그치? 정확한 정의학습이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요게 아니라 요거다. 맞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냐면 평소에 연습할 때 fx는 0의 오리지널 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요거 한번 정리해 볼래? 요거 이렇게 해서 fx는 0의 두 근의 합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다. 그러면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가 되겠죠? 대입하면 되겠지. 8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괜찮죠? 됐니? 한번 해볼까? 자, 요거 이제 풀 줄 알면 이 유형에 대한 기본 준비는 다 됐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만 이제 응용 문제들 이거 자체가 일단 테마 뭐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이 테마의 심화 버전이야. 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 하면 이거 할 줄 알면 잘 괜찮다. 자,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지? 집어넣어 볼게. f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는 0을 만족을 하겠죠? 정리를 해보면 마 알파 플러스 2가 0이겠네?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fx는 0의 두 근이 마 알파 플러스 2 마 베타 플러스 2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낸 거야. 요거에서 이거 찾는 거를 하나 냈고요.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또다시 요거 구하는 거를 섞어 놓는 문제. 이해되겠지? 자, 요거의 두 근 요거잖아?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이 세모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요 놈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해서 x 플러스 2가 마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x 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x가 그냥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또 마이너스 베타겠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요 두 근은 마 알파 마 베타니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되겠죠? 정리할 사람은 정리 좀 해보시고. 됐죠?
방금 이 문제는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밑에 문제거든. 441번. 이것도 한번 해보자. 441번 맞춰보세요. 이제. 자,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서 푼 거랑 단원들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풀면 답이 나와요. 천천히 하라는 대로. 근이니까 대입하겠지. 요게 0이란 얘기네.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란 얘기야.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이고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f의 x-3을 0으로 만들려면 f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세모 부분이 알파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고 베타 플러스 1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 f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x-3이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x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4가 되겠네. 베타 플러스 4의 거고. 그래서 요거 두 번 합구하면 p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8 더한 거니까 저 얼마야? 10이겠죠? 그 다음에 q값이니? q값은 뭐 곱구하라고 해놨겠지? 알파 플러스 4랑 베타 플러스 4 곱한 거고, 알파 베타의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이니까 대입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가 3이네. 3 더하기 8 더하기 16 그래서 27 되겠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되죠? 똑같이 풀면 된다. 좋아요. 자, 443번 볼게요. 443번. 저거의 두근의 합이 16이래? 그럼 두근을 그냥 알파라고 놔.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써놓고 저놈의 두근 합구하라. 그냥 뭐 생긴 것만 2020 넣어놔서 그럴 뿐이지 여태 우리가 푼 문제 원리대로 하면 너무 쉬운 문제죠. 세모가 알파가 되면 돼 그냥. 그러면 8x가 2020 마이너스 알파니까 x는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다. 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랑 더하면 8분의 4040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여기다 16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끝. 이게 되겠지. 이제 요 유형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렇게 패턴 트레이닝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것임. 자, 445번 볼게요. 445번.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두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을 것 같아. 뭐 여기까지는 늘 하던 거. 그죠? 뭐 대입도 해? 뭐 대입도 해놔. 해놓고 자 이제 식을 좀 볼까? fx에 대해서 f알파랑 f베타가 마이너스 3으로 갔대. 그러고선 fx의 0을 근을 구하래. 나랑 근데 이미 해봤거든 이런 거 전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거 f알파 f베타 이꼴 3 마상.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오 그렇지. 어떻게? 이거 차함수 할 때 내가 설명해줬죠? 차함수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3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아 그러니까 f 플러스 3는 0의 두 근이 오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지금 2차죠 2차. f가 2차니까 따라서 fx 플러스 3을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최고차 함계수 모르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1Q에 쓰길 바라는 거야. 어떻게?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이해되겠니? 이거 바로 쓸 수 있으면 좋다. 전개하는 것도 시간 아까운 거야. 알겠죠? 시간 싸움이 내시는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디테일을 줄이시면 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합과 곱을 할 때 2차식 작성할 수 있죠? K 결정하는 조건이 반드시 있겠지? 그게 F1은 마이너스 2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F1. 그러면 좌변은 1 될 거고, 우변에다가 1 대입하면, 오케이네? K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이렇게 F 결정 끝났네. 이거 P 플러스 Q에 대해서 P세제곱, Q세제곱 구해라. 이거 이제 근거계수 새로 끌어내면 되겠지. 정리 좀 해보자. F는 마 5분의 1 X 제곱 플러스 5분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4 빼기 3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P 플러스 Q 구해놓고 P 플러스 Q는 2가 되겠네. 근거계수원계 쓰면 PQ 값은 7이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 쓰면 끝나는 거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괜찮겠니?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자, 우리 445까지 했죠? 방금 한 거 똑같은 거 또 연습 좀 해볼게. 446번 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야? 조금 근거계수 관계가 슬슬 좀 지겹지.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그러니까 꼭 맞춰야겠지. F 알파, F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하겠네. 방금 푼 거랑 똑같은 거죠? F 한 번에 써볼게. fx-7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식작성을 바로 하면 되겠죠? fx-7이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죠? k. 그 다음에 한 방에 쓰자. 자, x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자, k 결정해주는 게 f0은 마이너스 2가 있네. 0 대입하자. 그러면 좌변 마이너스 9 될 거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되겠네. k 값 3으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2 대입하면 마무리가 되겠지. 괜찮죠? 차함수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똑같은 거를 이제 447처럼 똑같이 이제 뭐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뭐야? F 알파도 마이너스 5, F 베타도 마이너스 5니까 요거랑 똑같은 식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F 알파랑 F 베타랑 마이너스 5다. 요걸 그냥 잘라놓은 것 뿐이지. 자, 요번엔 진짜 한 번에 바로 써볼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fx 플러스 5가 최고치 한계수는 모를 거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식작성 바로 할 수 있겠지. 되겠죠? 근데 fx가 이미 주어져 있네. 이거 최고치 한계수 그냥 1이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대입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48번 요거 별표 좀 쳐볼래? 448번 8번이랑 9번 둘 다 별표 치세요. 448이랑 449번 자, 요거로 엄청 심화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볼게. 자, 나랑 잘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우리 항상 응용이란 거는 그러니까 뭐 응용이란 게 나의 타고난 재능 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내가 못 바꾸는 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그지?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응용이란 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수학 말고도 모든 과목이 아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거를 풀어내는 거야. 아는 게 일단 정확해야겠죠. 플러스 아는 거 가지고만 푼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이해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건 단 하나도 없어. 그렇게 자신감 갖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는 거야. F 알파가 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 F 베타가 알파 나와 있어.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는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돼 있었어. 우리 이런 건 해봤거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우리 해봤죠? 어떻게?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하니? 변하는 부분만 x로 바꾸라고 내가 설명했었죠? 기억나? 그쵸?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넘겨서 그대로 푸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세팅 끝났지? 맞죠? 이게 내가 아는 문제야. 이게 모르는 문제죠. 여기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놈들을 x로 내가 바꿔버렸잖아. 거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 성립하는 식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차이점이 뭐야? 안에 있는 건 알파고 밖에 있는 건 베타죠. 그러니까 이건 한 방에 처리가 안 되지. 제 말 이해돼? 한 번에 x로 못 바꾸는 거야. 왜? 문자가 다르니까. 그럼 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렇게만 만들면 내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베타를 알파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겠니? 어떻게? 일단 근각에서 한 게 쓸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1로 만들어. 알파 베타를 1로 만들어. 자,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지. 베타를 1 빼기 알파로 만들 거냐, 알파분의 1로 만들 거냐. 근데 대입을 해보면 1 빼기 알파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분의 1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뭐로 하겠어? 당연히 1번으로 하겠죠. 그치? 문제풀이는 끝났지? 요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끝난 거야. 해서 fx는 1 빼기 x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자, fx 이항하겠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그래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일단 f가 지금 2차식이니까 요놈도 2차식일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뭐 안 나와 있네. k 해놓고 바로 작성하는 거야.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합은 1이네. 곱은 1이네. 이렇게 작성하면 끝난다. 되겠니? 그리고 f1이 1이니까 대입하면 k값 결정되겠죠? 1 대입해봐. 좌변 1이고 우변 1 되네. k값이 1로 그냥 결정되네. 그래서 f2 값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쌤말 이해됐니? 되겠죠? 그치? 자, 요거의 조금 발전 버전인 밑에 걸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이거 엄청난 심화 버전이 되게 막 식이 괴랄하거든? 그치만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별것도 아니야. 자, 나왔어. 우리 연습 좀 해보자. 이제 여러분 차례야. 뭐 앞에 건 그냥 제쳐두고 나는 이것만 해석하면 끝나죠. 그럼 방금 연습한 대로 하면 못 푸는 이유는 알파 베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를 바꿔줘야겠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든 생각은 알파 제곱을 바꿀 거냐, 베타를 바꿀 거냐, 이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다 그냥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이 상황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상황이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대입한 식까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선, 자,
첫 번째로 베타를 바꿔볼게. 베타를 2 빼기 알파로 바꿔볼게.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엔 알파 제곱을 바꿔볼게. 알파 제곱을. 그럼 알파 제곱을 바꾸려면 여기서 써먹어야겠죠? 알파 제곱을 2알파 플러스 1로 바꿔야겠지. 해서 이 부분을 2알파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2베타죠. 2베타. 괜찮겠지. 하고선 아직도 지금 알파 베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꿔줘야겠지. 2 빼기 알파로 만들어. 4 빼기 2알파.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뭐 뒤에 베타는 어쨌든 꼴이 똑같을 거니까 요거 하나만 잘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 여러분 그냥 느낌상 있잖아. 직관상 1번이 나을 것 같아? 2번이 나을 것 같아? 내가 하이라이트를 쳐줄게. 요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이야 2번이야? 지금 OMR을 내야 돼. 당장 찍어야 돼. 몇 번으로 찍을 거야? 몇 번? 2번이지 2번. 그치? 아니, 알파 제곱은 좀 느낌이 그렇잖아. 그죠? 웬만하면 1차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제 배워야겠지. 맞죠?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 어쨌든 변하는 부분을 내가 x로 바꿀 거니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치환을 해봐. t로. 그럼 ft로 바뀌겠지. 그러고 2x 플러스 1이 t니까 x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죠. 그럼 요거를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해버리면 4 빼기 t 플러스 1 되겠지? 5 빼기 t로 바뀌래. 내가 딱 원하는 깔끔한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이해되겠니? 괜찮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은 그거지. 치환을 어떻게 떠올리느냐 그거죠. 그걸 이제 키워드로 만들면 돼. 이런 거를 합성이 돼 있다 그래. 합성이 돼 있을 때는 치환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거는 뭐 지금 단원만 아니라 나중에 공통사 푸 때도 마찬가지고 대수 때도 마찬가지. 합성됐을 때는 치환한다. 그 다음에 풀이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지금 요거의 한 근이 똑같이 하면 되잖아. fx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t를 선생님이 x로 바꿔버렸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봐봐. y는 2x 플러스 1이랑 q는 2p 플러스 1이랑 똑같은 식이야. 맞지? 그치? 변수를 xy로 꼭 고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 관계의 식이 중요한 거죠. 관계의 식이. 어쨌든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t만 x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요거 2차가 들어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450번.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2차 함수 단원은 2차 방정식만 잘하면 그냥 공짜라 그랬죠. 이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 1 플러스 루트 5가 한 근이래. 그럼 뭐 하면 돼?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개념 하나만 좀 짚고 갈게.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상황은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이면 다른 한 근은 p 빼기 q 루트 m이다.
요게 있고, 두 번째가 있죠? 똑같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의 한근이, 이번엔 허술대지. P 플러스 QI 이면, 다른 한근은 그거의 켤레근인 P 빼기 QI가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켤레근 성질인데,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니? 요거의 전제 조건? 켤레근 성질이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야.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그거 언제일까? 자,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있죠? 요거는 언제 성립하냐? ABC가 유리수일 때만 성립해. 요 두 번째는 ABC가 실수일 때만 성립해. 실수일 때만. 알겠니?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볼래? 내용 자체는 뭐 간략하게 정리해도 돼. 중요한 건 지금 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요거가 중요한 거야, 요거가. 개수의 조건이 중요하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봐봐. 요거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2 플러스 루트 3. 알파가. 다른 한근은 베타야.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풀이. 베타가 2 빼기 루트 3이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죠. 왜? 개수가 ABC는 일단 유리수인 상황이야. ABC는 유리수고, 개수가 여기가 지금 무리수가 껴있잖아요. 그럼 켤레근 성질을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근이다라는 거 밖에 없잖아. 어떻게 하겠니? 근이니까 대입해야지 뭐. 그거밖에 없는 거야. 대입해볼게. 대입. 너 선생님이 지금 주술라고 하는데 그 발을 갖다 대면 쳐맞을래? 주수야. 자, 보자. 2 플러스 루트 3 대입을 하면 7 플러스 4 루트 3 하고서 또 루트 3b를 여기다가 분배할게. 2b 루트 3으로 쓰자. 하고 여기다가 분배하면 3b죠. 3b. 오케이. 더하기 c는 0. 자, 이거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 돼. 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난 안 알려줄 거야. 알려주긴 할 건데 고민해봐. 요 다음에 어떻게 풀어? 빨리 고민해보세요. 나를 보면 답이 보이니? 뚫어지게 고민해봐. 좋은 문제거든요, 이게. 아이디어 없어? 아이디어? 그냥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어쨌든 이건 아닌 상황이고 이거 구하래. 내가 이거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대입하고 끝이잖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짧단 말이야. 여기서 끌어내야 돼.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아무 생각이 없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할 건데? 그러면 공감이 되나 들어봐. 공감되나? 공감해줘야 돼.
어때? 공감돼? 돼? 유리수 유리수끼리 먹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정리하고. 괜찮아? 누가 우는 것 같은데? 웃는 거야? 우는 거야? 공방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치?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야, 얘들아. 그럼 요거 한 다음에는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뭐 하겠어? 왜 묶었는데? 는빵 하려고 묶는 거죠. 맞지? 근데 왜 는빵인지를 납득은 해야겠지? ABC가 유리수야. 유리수랑 무리수 섞여서 빵 돼야 돼. 그럼 0, 0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성립을 하려면. 그치? 그럼 여기서 10 끌어내는 거야. 자,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A인 거 끌어내지? 여기다 B에 마이너스 2A 대입해? 그럼 A 더하기 C가 빵이죠. C가 마이너스 A야. 이런 거 우리 해봤는데. 이렇게 얻었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았어? 어제도 했는데. A는 A, B는 마이너스 A, C는 마이너스 A. 한 문자 표현했으니까 대입한 다음에 A 날리지? 대입해볼게. 자, 여기다 분홍색으로 써볼게요. AX제곱, B에다 마이너스 2A 주면 마이너스 2루트 3AX. 그 다음에 C에다 마이너스 A. 집어넣고 약분시켜. 자, 오케이. 나 2차 방정식 끌어냈지? 다른 한 건 구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2차 방정식 풀이는 딱 두 가지잖아. 인수분해를 하든가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든가.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거 지우고 정리 좀 해볼게.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필기 시켜야 되는데. 한 번 더 써줄게요. 여기다 쓰자. 빨리 한번 써볼게. 대입한 거. 7 플러스 4루트 3. A. 플러스 C. 해서 정리한 거지.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에다가 4A 플러스 2B 플러스 4A 플러스 2B의 루트 3. 됐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 이제 풀이를 해볼게. 근해 공식 쓰면 짝수 공식 쓰자. 마이너스 절반의 뿔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딱 예쁘게 나오네. 루트 3 뿔마 2가 되죠. 따라서 한 근이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된다. 다른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2였던 거죠. 됐다. 정리해봅시다. 이거 필기 쭉 다 해. 여기 있는 거. 문제도 적고 풀이도 적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 때 진짜 실수인 게 있고 실수가 아닌 게 있죠. 풀어보면. 그치? 뭐 진짜 실수인 것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시험 끝나고 나서 유리수 못 봤네, 켤레 실수네, 이건 실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지금부터 습관 들여야 돼. 지금부터 개수가 유리수냐 실수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시험 때 그 태도가 안 나와. 지금부터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야. 어쨌든 얘는 유리수가 맞으니까 켤레근 성질을 쓰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두 근 아니까 두 근 합, 두 근 곱, 근과계수 관계를 그냥 써주면 되겠다. 간단한 문제죠. 해서 이게 마이너스 A고 이게 B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좋아요. 자, 넘어와서 454번 볼게요. 454번. 여기서는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잘 봐봐. 이게 통분을 하겠죠. 통분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 이상하지? 밑에는 괜찮은데 위에가 이상하지 않니? 맞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갈피가 안 잡히는 거야.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이것도 아주 디테일한 태도인데 별거 없거든. 자, 요거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야. 베타는 무조건 뭐가 되냐? 알파파가 되는 거지. 알파파가. 알파의 켤레지. 그치? 저거 봐.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걔의 켤레일 수밖에 없는 거야. 굉장히 사소한 태도죠. 근데 이게 문제 풀이를 바꾸지? 되겠죠? 해서 이제 그 관점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좀 예쁘게 바꿔본다면 알파분의 알파반은 또 역으로 베타일 거 아니야. 베타분의 알파다 하고선 기본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치? 11에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거는 그냥 근과계수 관계로 곱셈 공식 끌고 가면 끝나겠네. 이해되니? 괜찮겠지? 계산만 하면 되겠죠. 뭐 계산 마무리 해볼게. 1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36 마이너스 2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두 허근이 나오면 다른 한 근은 나머지의 켤레다. 요거 꼭 갖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4, 5, 6번 볼게요. 4, 5, 6번. 자,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에 대해서 정수죠, 정수. 계수 조건원 중에 하나야. Z제곱 플러스 MZ 플러스 N이 0이래. Z 플러스 Z바가 8이래. 아니, 지금 뭐 2차 방정식 문제인데 갑자기 복소수 문제로 바뀌었네? 이게 무슨 의미지? 자, 내가 힌트를 줄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장점이 뭐야?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단원인지는 알잖아. 지금 2차 방정식 문제죠? 2차 방정식을 접근해야 돼. 해서 풀어보세요. 한 2분 정도 줘볼게. 2분 고민해봐. 2차 방정식 단원인 걸 인지하면서 풀어보라는 얘기야. 이 식이 도대체 가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나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가치가 있어요. 나 조건을 봤을 때 Z 플러스 Z 바라는 거는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얘가 A 마이너스 BI니까 여기 2A 값이죠. 그게 8이다 해서 뭐 A4 구했으니까 요거를 뭐 4 플러스 BI라고 놓고 4 마이너스 BI라고 놓고 그냥 이제 뭐 대입해서 빼고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지금 답을 낸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잘 봐봐. 내가 힌트를 줬잖아. 2차 방정식 단원이잖아. 그죠? 가조건을 뚫어지게 봐봐. 가조건을. 가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면 다른 한 근은 Z 바겠네? MN이 유리수니까? 그죠? 그래서 나 조건을 준 거야. 두 근의 합이지. 두 근의 합이 8이란 얘기야. 뭐 보자마자 M 값이 마이너스 8이다. 두 근의 합이 8이니까. 근각계수 관계에서 M 값이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요 식을 딱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자, 근데 요걸 만족하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이야. 허수 Z가 존재하도록을 해석을 해보면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허근이. 그럼 뭐 생각이 나야 돼? 허근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생각나야지. 판별식이 4분의 D 구해볼게. 절반 제곱 마이너스 n이죠. 그게 0보다 작다를 끌어내는 거야. 16보다 작다네. 16보다 크다네.
되겠지? 그래서 구하는 게 정수 m 더하기 n의 최소값이야. m은 이미 얼마니? 마이너스 8이고요. n의 최소는 17이니까 답이 9가 나온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죠? 4 플러스 bi로 끌고 간 풀이가 절대 나쁘지 않아. 그 풀이도 아주 베스트야. 그렇지만 깔끔하게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관찰하는 능력을 좀 길러볼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괜찮죠? 자, 458번 볼게. 근데 방금 푼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이거든?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 문제랑 뭐 별개로 지금 내가 그냥 한 가지 더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봤잖아. 이 모의고사 기출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냈던 거를 아이들 그대로 떼서 내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 다음 해에 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연습하면 좋다. 자, 두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사야. 현재 시각 45분. 좀만 힘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요거 하고 끝내줄게.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분의 어쩌고저쩌고를 두근으로 하고, 자, 요거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돼? 알파 베타가 근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k인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쓴다. 자, 알겠지? 자, 그래서 뉴 근의 합과 곱을 구할 거야. 새로운 근의 합. 새로운 근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랑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더한 게 새로운 두 근의 합이겠죠? 구해보면 뭐 이건 예쁜 애들로 이루어져 있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요. 대입을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게 요놈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4가 나오겠네. 첫 번째 요거 구했어. 그 다음에 뉴근의 곱을 구해보면 두 개를 곱하는 거겠죠? 두 개를 곱해서 전개를 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나오겠네. 이것도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죠. 1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 4가 되겠네. 되겠지? 그래서 식작성 끝난 거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최고차 함계수는 1이라고 알려주셨네. 이렇게 하면 정답 된다. 되겠죠? 이 기본 문제 가지고 역시 응용 문제들 계속 똑같이 푸는 거야. 뉴근 합, 뉴근 곱을 구하는 게 포인트죠. 이 문제에서는.